네,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제가 매번 부당해고 당하면 어떻게 신고해라, 이유서는 이렇게 써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할 것 같을 때부터 다투는 과정까지, 그리고 이기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총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 특히 해고를 당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방법 제대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단계로는 내가 해고당하기 직전인 경우를 먼저 볼게요. 보통 해고되기 전에는 면담을 한번 진행을 하죠. 그러면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언제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알겠다, 또는 뭐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서 해고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내쫓겨났을 때, 그때 해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해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직서도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내가 해고 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면담하실 때 녹취를 무조건 진행하셔야 됩니다. 면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회사를 신고했을 때 회사는 저희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고 저희 잘 합의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뭐 따로 해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담하는 과정은 꼭 반드시 녹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녹취를 하고 난 다음에는 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한번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이미 해고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거에 대해서 부랴부랴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회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나중에 해고에 대해서 다툴 때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면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면담을 진행하고 나서 결국에 내가 해고가 됐다, 이러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어야 되겠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당하고 3개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제 신청 접수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회사로 다시 원직 복직을 해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그냥 금전보상만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금전보상 명령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게 되면 이제 조사관님이 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며칠 후에 회사에다가도 연락을 해서 근로자가 지금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이런 공문이 날아갈 거고요. 그럼 회사에서는 우리 부당해고 한 적 없어요 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금 부당해고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반박하는 내용의 이유서를 작성해서 추가적으로 두 번째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서면이 왔다 갔다 오고 가면 한 2달 정도가 흐르는데요. 2달 이내에 신문회의가 개최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제 신청을 넣고 난 다음에 2달 정도면 신문회의가 열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문회의라고 하는 건 근로자랑 회사랑 다 같이 노동위원회를 가서 누구 말이 더 맞냐, 이게 해고가 맞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해, 즉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신문회의 당일에 신문 다 종결하고 한 8시 정도에 판정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당해서 월급 못 받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겠죠. 내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뭐 다시 회사에 원직 복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금전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저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하는 거를 낼 수가 있어요. 근로자도 똑같이 회사가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해고 과정에서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뭘 해주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처음에 부당해고 신청 이유서도 다 노무사가 작성을 하고요. 신문회 참석도 당연히 같이 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조사관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합의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다 대리인인 노무사가 함께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무사를 선임하시는데 꼭 노무사를 선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는 무조건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보면 돈을 떠나서 대부분 억울한 마음이 크고 내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회사가 다른 직원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할 텐데 이걸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부당한 일에 대해서 싸우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떳떳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정말 너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개인이 회사랑 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니까요. 모쪼록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신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